이번 영상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제 말투가 좀 느리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의 제일 윗줄 탑 라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위에는 일단 세일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트 오브 구스 솔드,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그 밑단에는 그로스 마진,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이 있고요. 이 밑에는 일반 관리비에 해당하는 G&A. 그렇게 되면 오퍼레이팅 프로핏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퍼레이팅 프로핏 밑에는 D&A라고 이제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이 들어가고요. 오퍼레이팅 프로핏에서 D&A를 빼주면 영업 이익이 나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OI라고 말하기도 하고, 리커링 R을 붙여가지고 일반적인 영업 활동에서 나오는 오퍼레이팅 인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추얼 2020년에 어떤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일즈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COGS가 예를 들어 한 70 정도 들었다. 그러면 그로스 마진은 100 마이너스 70에서 30이 나옵니다. G&A는 8%, 10% 회사마다 또 업종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 그냥 8 정도로만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그로스 마진 더하기 G&A가 되니까 22. 그리고 디프리시에이션은 이것도 뭐 회사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 매출이 한 10%, 그래서 10으로만 잡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OIR은 1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OIR 밑단에 exceptional이 들어가고 OIR에서 exceptional을 빼준 게 OI,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관리회계상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표기를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손익계산서에서는 보통 OIR 단에서 OI까지 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퍼센티지를 구할 수 있는데, 그로스 마진 U를 보면 30에서 100을 나누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게 맥북을 써가지고 지금 쇼컷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30%, 그로스 마진율은 30%,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22%. 그러면 OIR은 얼마겠습니까? 12%가 되는 거죠. G&A 율도 한번 보면 8%, D&A 10%, 뭐 이런 식으로 뭐 원가까지 본다면 원가는 70%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들 보시는 게 요 세일즈, 그로스 마진, 오퍼레이팅 프로핏도 보지요. OIR. 현금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OP까지는 캐시플로우에 다 반영이 되는 거고, 이 밑단은 캐시플로우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투자가 들어갔을 때 그 투자 금액을 한꺼번에 잡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기간에 따라 잡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캐시플로우 관점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공장을 짓는다. 그 공장을 지어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다. 그러면 현재 저희 2020년 기준에서 P&L이,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겠습니다. 보통 공장을 지으면 스타트업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보통 이제 S컵으로 램프업이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 공장은 2022년에 완공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프로젝트이라고 할까요? 그냥 같은 비율로 그냥 다 10씩 나누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사실 G&A가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 G&A는 빼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수식은 여기에 넣어줘야 되겠죠. 예. 포뮬러 온리. 그렇죠? 여기도 포뮬러 온리로 넣어주고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DNA가 좀 더 잡힐 건데요. 대략적으로 -2라고 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마진율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만으로 봤을 때의 그로스 마진율과 OIR은 이 정도 된다. 지금 제가 수식을 잘못 건 것 같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OI가 1%면은 그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OI는 10%다. 좀 더 나아가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총 투자비가 한 10, 그냥 8로 잡아볼까요? 8이 들었다. 그러면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얼마냐면 리턴이 얼마입니까? 리턴이 1이죠. 그리고 인베스트먼트는 8이죠. 그러면 12가 나오는 겁니다. 12.5%.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리턴 온 인베스트는 12.5%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해 보겠습니다. 합하고 쭉 내려가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를 수식을 이렇게 걸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다 하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수식이 잘못 걸렸네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까지 합한 P&L의 예상치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매출, 10만큼의 매출이 늘어났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만큼 늘어났지만 이 프로젝트가 끝남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떤 KPI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율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OIR 같은 경우는 12에서 11.8, 0.2%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저희가 G&A는 따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0.7%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면 이게 주석이나 또는 뭐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소규모 회사라면 뉴스에 좀 나오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 주석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표기가 되지 않으니까 투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가상각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고, 그리고 또 질문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 이 프로젝트가 21년, 22년 이렇게 지속된 거니까 그 사이에 투자에 대해서 들어간 금액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라고 보면 그거는 D&A에 들어가 있지 않고 캐시플로우에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 픽스드 에셋, 고정자산에는 들어가 있고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 있냐면 Construction in Progress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사가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공장이 운용이 되면서 매출을 발생시킬 때
감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감가상각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에 보면 픽스에셋이 늘어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안에는 Construction in Progress CIP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캐시플로우에 보면은 Investment Activities 이 항목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가 뭘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석, 뉴스, 그리고 감가상각 또는 CIP 또는 캐시플로우 통해서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